안녕하세요, 청취자분. 네, 지난번에 저희에게 그 크레도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보내주셨잖아요.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요즘 AI 인프라, 또 주식 투자 이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거 꼭 한번 짚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AI 하는데 사실 그 밑단에서 이런 기술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들 바탕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좋던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 그러니까 그 복잡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칩스, 서버들 얘네들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게 데이터기를 터주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AI 연산하는 GPU 서버들, 또 데이터를 착착 정리하고 보내는 스위치 같은 장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데이터 센터 안에.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뭐랄까? 아주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오류가 생기면 AI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전기는 최대한 아껴 써야 하고요. 참 어렵죠?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딱 만족시켜주는 연결 기술, 이게 꼭 필요한데 바로 크레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중요한 역할, 그게 바로 자료에서 계속 나왔던 능동형 전기 케이블 AEC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케이블이랑은 다른 건가요? 케이블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케이블 양쪽 끝이나 중간에 아주 작은 칩이 딱 박혀 있어요. 이 칩들이 하는 일이 전기 신호가 오다가 약해지거나 좀 지저분해지면 그걸 다시 깨끗하게 증폭시켜주고 또 보정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구리 케이블보다는 훨씬 더 멀리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광 케이블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은 훨씬 싸고 전력 소모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 적당히 가까운 거리를 연결할 때는 이게 아주 효율적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 비싼 광 케이블 쓰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반 구리선 쓰자니 성능이 좀 아쉽고 그 중간 지점에서 딱 가성비 좋게 고성능을 내주는 그런 거네요. 아,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거웠구나. 그럼 이 AEC 시장에서 그래도 이 회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자료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요. 현재 이 AEC 시장에서 크레도 점유율이 무려 73%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정말 빠르게 제품으로 딱 내놓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73%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기술만 좋다고 또 다는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이 크레도 기술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맞습니다. 그 고객사 리스트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뭐 세계 최고 클라우드 기업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AI 쪽에서 제일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회사 중 하나죠.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실제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크레도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빅네임 고객사들은 뭐랄까 안정적인 매출처이면서 동시에 기술력에 대한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와, 진짜 쟁쟁한 고객사들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온 거군요. 그럼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지금의 ASC 강자가 됐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케이블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2008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칩 기술, 서데스라고 부르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이 서데스라는 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디지털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직렬로 쫙 압축해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 다시 그걸 병렬로 풀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 차선을 확 넓히고 신호 체계도 최적화해서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초반에는 이 칩 기술로 기반을 다진 겁니다. 아, 데이터 고속도로의 뭐랄까, 교통 정리 기술 같은 거였군요. 그럼 그 기술로 어떻게 지금 케이블 사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는 2010년대 중반쯤 찾아왔어요. 클라우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 세계에 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안에 서버랑 스위치를 어마어마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가 저전력 고속 연결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바로 이때 크레도의 저전력 썰데스 기술이 딱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걸 응용하면 데이터 센터 연결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군요. 그럼 그 AAC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2020년대 들어섭니다. 기존에 잘하던 썰데스 기술을 구리 케이블에 딱 접목시킨 거죠. 광 케이블은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고 일반 구리 케이블은 거리가 짧고 신호가 좀 불안정하고 이 두 가지 단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AES를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AI 연구가 막 활발해지고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거든요. 크레도는 이 ASE 기술로 시장의 니즈에 정확하게 부응했고 그래서 ASE 하면 크레도 이런 이미지가 확 굳어진 거죠. 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내놓은 거네요. 그 이후 성장세는 어땠어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죠. 2022년 1월에는 나스닥의 상장 티커 CRLOD까지 했고요. 특히 2023년부터 그 생성형 AI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크레도가 그 수혜를 정통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들을 수천, 수만 개씩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크레도의 AC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 부품으로 떠오른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 회계연도 매출 2억 2천만 달러 돌파, 전년 대비 274% 성장, 이런 놀라운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냥 기술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시장 변화를 계속 읽으면서 과감하게 방향도 틀고 기회를 딱딱 잡아온 그런 스토리가 있는 회사네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칩 기술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으로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AC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변신하면서 시장을 먼저 차지했다는 건 이 회사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장에 대한 적응력이나 전략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진의 능력, 또 회사의 유연성,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봐야죠. 투자 관점에서 이 크레도를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뭐 앞날이 창창할 것만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강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강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고성장 시장에서 핵심 부품인 AEC 분야, 여기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3%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이걸 확보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 뭐랄까 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xAI 같은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꽉 잡고 있다는 점. 이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면서 동시에 기술력 검증 효과도 있는 거죠. 셋째, 광 케이블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또 전력 효율성도 좋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는 거. 이걸 다 종합해보면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때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또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러니까 약점이나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대형 고객사의 매출이 너무 쏠려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각한 문제일까요?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빅테크 고객사들이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고객사들의 정책이 바뀌거나 거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크레도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AEC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낮추려고 크레도 말고 다른 회사 제품도 같이 쓰기 시작한다거나 듀얼 소싱,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매출이나 수익성에 바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사를 여러 군데 두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고객사 리스크 말고 또 조심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기술 경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AC가 가성비 좋은 해결책이지만 앞으로 광 케이블 기술이 더 발전해서 가격이 뚝 떨어지거나 전력 효율이 확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 기반의 연결 방식이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 동네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이 기술 우위가 영원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또 하나는 AI 관련주들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이런 관심이 자칫 주가에 거품을 만들 수 있다.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8%나 뛰었다고 하던데 이런 기대감이 혹시 주가에 너무 과하게 반영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외부 변수도 무시 못하죠. IT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도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빛과 그림자가 있네요. 뭐 폭발적인 성장세, 압도적인 시장 지위,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고객 의존성 문제라던가 기술 경쟁, 또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이런 리스크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성과 숫자만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혹시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영향이 클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현명한 접근일 겁니다. 문득 그 옛날 골드러시 때 생각이 나네요. 금광 찾아 몰려든 사람들한테 직접 금 캐는 도구, 그러니까 곡괭이나 청바지 팔아서 돈 번 사람들 얘기요. 소위 픽앤쇼블 전략이라고 하죠. AI라는 이 거대한 금맥을 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튼튼한 수레나 길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크레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직접 AI 모델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이런 기반 인프라를 탄탄하게 깔아주는 이런 숨어있는 강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크레도는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레도 말고 또 이렇게 AI 혁명 뒤편에서 꼭 필요하지만 눈에는 잘 안 띄는 역할, 뭐 예를 들면 배관공이나 전기기술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술이나 기업은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잠재적인 픽앤쇼블 주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들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AI 시대를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정말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